빵이 보이는데 나 저거 한 조각만 뜯어 먹어야지. 한 조각만 뜯어 먹으려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다 먹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나가서 10분 걷기. 나가서 10분만 걷고 들어와도 몸이 젊어집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알려만 주면 뭐하나?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잘 움직이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뭐 이런 데 익숙해지겠거든요. 근데 식단만으로 체중을 좀 줄이려는 생각만 하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식탐이 있어가지고 나는 빵순이야. 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 뭐 이러거나 아니면 면순이야. 국수만 면 먹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네. 아니면 그냥 진짜 엉덩이 땅바닥에 네.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냥 뭐 앉아 있다가 들어 누워 있다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살이 쪘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달달한 걸 찾는 증상과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 것의 대표적인 게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되잖아요. 단계 땡겨요. 위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맞아요. 단 거 먹어, 네, 단 거 먹어. 맞아요. 악마처럼 막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몸이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지방간이 되면 당이 떨어졌을 때 몸이 바로 지방을 못 쓰니까 경쟁적으로 당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뇌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가 먼저 받아 먹으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근육 단백을 끄집어 와서 걔를 당으로 바꿔서 쓰게 해서 먹게 해요. 그래서 근육 손실이 되면서. 이런 몸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몸은 네네. 살 빼겠다고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빵이 보이는데 나 저거 한 조각만 뜯어 먹어야지. 한 조각만 뜯어 먹으려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다 먹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잘 부어요. 근데 늘상 부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럼 부으면 어떻게 돼? 몸이 무겁잖아. 무겁죠. 네, 무거우면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가볍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겠어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겠어요? 에스컬레이터죠. 몸이 무거우니까. 엘리베이터도 한번 둘러보기 좋지 없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저탄고지,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 그래서 뭐 고기만 먹어라, 뭐 그다음에 뭐 간헐적 단식도 나오고 뭐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여러 가지 자료적으로도 크게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으면서 괜찮다.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제가 방안이 이제 아니라. 네, 뭐가 있을까요? 제 책에서 네, 지금의 비만 치료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도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제 우리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1년 365일을 유기농 채소만 골라 먹고 양질의 단백질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잠자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 힘들죠.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안 살래요. 그냥 그렇게 안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죠. 너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삶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365일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게 우리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자. 한 달만 그게 제주 내 한 몸- 달 살기 하듯이. 네, 그게 내 몸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달만 내가 좋아하는 빵이나 면 끊어보고,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뭐 바쁜 일 때문에 뭐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했고 잠도 많이 못 잤는데 요 한 달만큼은 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서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요 한 달만큼은 건강식 챙겨 먹고, 요 한 달만큼은 하기 싫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한번 좀 바른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몸이 확 바뀝니다. 오, 리셋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바뀐 몸 가지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11개월을 또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도 어느 정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다니지만 네.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뭐 간간히 밀가루도 먹지만 음. 그래도 건강식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나는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예전 몸으로 안 갑니다. 음.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질병, 뭐 고혈압이니 뭐 당뇨니 고지혈증 이런 게 지금도 없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려고 이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전당뇨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지방간도 그러신 분이더라도 한 달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하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조금 몸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런 몸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가 또 뭔가 준비가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더라는 거죠. 아주 짧게 한 달 동안 요것만 꼭 지키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식을 한 달만 끊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네.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 그게 뭐 술일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설탕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밀가루일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끊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과일이거든요. 과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지방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라면 과일도 끊어야 되겠죠. 과일도. 네. 네. 그러면 뭘 먹죠? 밥을 먹으면 되죠. 왜냐면 우리 쌀밥에는 과당이 없어요. 오. 얘는 100% 포도당으로 분해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 밥에 나물 반찬에 단백질 반찬에 음. 그러면 채소와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되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내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켰던 그런 나쁜 음식을 한 달 동안만 끊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회복이 되거든. 아하.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는데 사람들은 운동만 하면 근육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붙으려면 뭔가 남아돌아야 근육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저탄고지한다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거든요. 네.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기.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죠. 적게 먹으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살이 안 빠져. 왜 그러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낮은 쪽에서 다시 평형을 이룬 거예요.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소비 에너지를 아껴서 같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오호. 그럼 여기서 더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얘 더 떨어뜨리거든. 결국 안 먹어?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도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걸 이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체기가 오면 무조건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저께도 좋은 음식을 잘 먹었어. 어저께도 잘 먹었어.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그리고 내일 또 잘 먹어. 이러면 몸이 속아요.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린다. 몸은 음식이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 아하. 이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에요. 네네. 대부분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이 그냥 굶으면 돼. 16대 8 그냥 16시간 안 먹으면 돼. 뭐 5대 2 이틀 동안 그냥 안 먹으면 돼. 안 먹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맞아. 먹어야 되는 때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술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하다가 그냥 하루 굶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망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나는 간헐적 단식 하는데요. 나는 뭐 운동하는데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하더라. 예. 근데요. 장내 미생물이 쫙쫙 좀 빠져나가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유해균? 제가 크게 이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 망가지는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환경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뭐, 그 다음에 이런 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존료라든지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져요. 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최근 뭐 프로바이오틱스니 뭐 심바이오틱스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탔는데, 그런 보충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장내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좋은 음식을 챙겨 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라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뀌어요. 네, 예. 제 주변에서도 싹센다 주사 맞아서 뭐 한 달에 8kg가 빠졌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전에 뭐죠? 무슨 약을 먹으면 지방만 쭉 빠지는 약이 있었어요. 제니칼. 네, 제니칼 있어가지고 막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된다 어른들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약은 보조적인 거지.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는데 내가 야식도 끊어야 되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콜라 못 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콜라를 끊을 때 좀 덜 힘들게 약을 처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밀가루 좋아하고 빵순이로는 살고 싶고 운동도 하기도 싫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이 주사 맞고 이 약만 먹고 살 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갖고는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효과 본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없죠. 사실은 네.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제 삭산다 위고비가 등장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약이 나왔어도 비약물요법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더 살다 보면 위고비보다 더 뛰어난 약이 등장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약만 먹으면 알아서 체중이 쫙 빠지고 잘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폐렴이나 감기 치료하듯이 약 며칠 먹으면 뚝 낫고 다시는 살아지는 몸으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고혈압, 당뇨 관리처럼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함께 경주해야 된다. 비만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근데 사실 5060 여성들 경우에 뭐 헬스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 PT도 받고 요가나 필라테스 하지만 일상에서 운동으로 해서 막 살 빼긴 굉장히 힘든데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다이어트 이러면 식이요법과 운동 딱 이 두 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는 뭐 해야 돼요? 저탄고지 해야 돼요? 뭐 간을 차단시켜야 돼요? 운동은 뭐 해야 돼요? 유산소 해야 돼요? 뭐 근력 운동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몸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두 개만 갖고 안 되잖아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잘 자고 잘 스트레스 먹고. 쌓아두지 말고 네. 좀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의자 중독. 아,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줘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래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게 되면 몸이 지방도 잘 쓰지 못하지만 밑으로 내려간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네. 몸이 붓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운동이 좋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으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의자만 보이면 앉아요. 예. 그래서 제 진료실에 의자가 없다 보니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면서 당황하죠. 막 두리번 찾거든요. 마주 선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아.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잘 먹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그다음에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엄청나게 뭐 하루에 무슨 10,000보를 걸어라, 뭐 등산해라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벗어나서 수시로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5060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나가서 10분 걷기. 아하. 이게 제일 좋아요. 밥 먹고 눕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근데 나가서 10분만 걷고 들어와도 음. 몸이 젊어집니다. 음흠. 왜냐하면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간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노화가 늦춰져요. 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혈당을 덜 높이는 방법이, 물론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 몸의 혁명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천할 때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제게 혁명적인 말씀을 해주신 박용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